하하, 안녕하세요. 요번에 해볼 거는 이제 유희왕 마스터 듀얼 리미트 레귤레이션 3월 1일자로 이제 금지 제한 목록 업데이트가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얼굴을 보인 건 3개의 카드가 있어서 이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5일자로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팩에 대한 간단한 전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토론 리뷰에도 참여를 해주신 리본누님, 앤틱자님 모셨습니다.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본누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스듀 3월 금제 리뷰하게 된 인틱자라고 합니다. 네, 두 분 인사 잘 들었고요.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무제한으로 풀리는 카드들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건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인데요. 자, 이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 사실 이제 항아리류 카드들이 그러겠지만은 사실 성능이 다들 이제 준수하고 드로우를 좀 땡긴다는 면에서 굉장히 저는 고평가되는 카드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가치도 이제 높고, 불과 얼마 전에 금지를 먹은 항아리 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제한 카드가 무제한으로 풀리게 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의견을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본노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일단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가 제한해서 무제한으로 풀렸습니다. 이게 음, 다른 항아리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 말고 다른 항아리로 부스팅을 땡겨올 수 있는 카드가 뭐라 있느냐 보면은 욕망과 졸부의 항아리, 이건 일단 제한이죠. 엑스트라 덱에서 3장이나 6장을 제외하고 1장 혹은 2장 드로우 하는 효과. 그 다음에 졸부와 겸허의 항아리, 이게 또 어찌 보면 드로우보다 더 좋은 이제 서치를 할 수 있는 효과거든요. 욕망과 졸부의 항아리와 비슷하게 엑스트라 덱에서 이제 제외를 하는 걸 코스트로 삼아서 3장 혹은 6장 덱을 넘겨서 내가 원하는 카드 1장 혹은 2장 서치해오는 식인데, 이거는 이제 좀 드로우보다 더 좋은 밸류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천배룡이 이 카드를 활약을 천배룡과 이 카드가 섞여서 좀 과도한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애초에 확률 보정이라는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금지를 갔죠. 그쵸. 다음으로는 뭐 욕망과 겸허의 항아리가 있는데, 이거는 좀 특수한 케이스긴 합니다. 이제 소환의 제약이 걸리는 항아리류인데, 결국 이런 제약이 걸린, 그러니까 특수 소환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이런 항아리는 결국 맥타비트 혹은 후한다리즈에서 좀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일단 제재 대상에 오르긴 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랑은 좀 다르게 생명 단축의 팩, 이건 이제 루닉의 시절에 돌아가야 돼. 생명 단축의 팩은 이제 이거 상상도 하기 싫거든요. 세트 생명 단축의 팩 해서 갑자기 루닉 카드 들고 온다. 저는 이러면은 그냥 게임 안 할게 하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생명력 단축의 패도 과도한 부스팅,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 좀 과도한 그 리턴이 있기 때문에 금지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살펴보면 마스터 듀얼 자체에서 확률 보정을 할 수 있는 카드, 그리고 이제 드로우, 서치, 부스팅을 할 수 있는 카드, 이거 다 엮어서 부스팅이라고 하죠. 결국 이런 카드에 대한 제재를 되게 엄격하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금지가 2개인 것만 봐도 제재가 좀 강경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뭐 좀 개가 벗어나긴 하지만 테라포밍 같은 것도, 만약에 내가 테라포밍을 발동했는데 우라를 안 쳤어요. 내가 갑자기 일석에 펠레인으로 갖고 와. 이러면 게임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카드 하나에 좀 서치나 부스팅 그런 거에 좀 리턴을 과도하게 벌어줄 수 있는 카드들을 많이 제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할 욕탐이라고 하죠. 줄여서. 그쵸. 좀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너무 이름이 길어서. 그래서 욕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 자체의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내 덱에서 덱 맨 위에서 10장 제외하고
2장 드로우. 되게 간단하죠. 음흠. 다른 항아리류 카드처럼 아니면 뭐 부스팅 카드처럼 뭐 좀 이렇다 할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코스트만 그 지불을 하면은 간단하게 2장 드로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그러면은 내가 덱에서 10장 제외하는 거에서 필요한 카드가 갈리면 어떡하냐 이런 좀 우려스러움이 있잖아요. 그쵸. 그거는 분명히 짊어져야 하는 리스크가 맞고 그거를 짊어져서 만약에 내가 어, 패트랩 같은 게 좀 많을 때는 뭐 증시기지가 우리가 무제한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뭐 증시기지가 2장이 갈려서 탱킹을 해둔다든지 아니면은 되게 이제 복수매 그러니까 3장 꽉 아니면은 2장 3장 이렇게 좀 여러 장 채용할 수 있는 카드들이 좀 이제 골고루 제외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제외 코스트에 대한 그 대비를 할 수 있었단 말이죠. 음흠. 그러니까 필수 파츠가 제외가 돼도 이게 어느 정도 굴러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덱들이 옛날엔 많았습니다. 뭐 상검이라든지 뭐 섬도이가 또 용마가 타며 항아리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다음에 뭐 조금만 더 과거로 가면은 셀러맨 그레이트 같은 덱 이런 데도 이제 뭐 가젤이 제한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셀러맨 그레이트 가젤이 제한이긴 했는데 그래도 제한이면은 사실 10장 제외해서 한 장 갈리는 그 확률이 더 낮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이제 그 리스크 관리 계산을 들어가면서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2장 드로우에서 가젤 뽑으면 내가 크게 게임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셈법이 들어가서 그 당시에 탑티어 덱 그러니까 환경 상위권에 있는 덱들은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를 한 장 이상은 꼭 그 채용을 하는 식으로 덱 빌딩을 했습니다. 좀 거기서 만약에 내가 하루 우라를 들고 있다고 쳐도 상대가 욕망의 탐욕의 항아리를 발동을 해서 덱 10장 제외해서 2장 들어하는 거에 우라를 좀 위협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안 치면은 상대가 2장 들어하는 거에서 어떤 카드가 나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상대 하루 우라라를 강요를 할 수도 있었고 만약에 빼지 않으면은 상대는 패 6장을 들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음흠. 그러면 애초에 상대가 이제 성공해서 패 6장 들고 시작하는 거 단순하게 그 코스트를 제외하고 그것만 봐도 좀 게임이 급격하게 성공 유리하게 갈 수 있다 해서 결국에 욕망과 탐욕 항아리도 리스크가 높은 대신에 제재를 먹었었단 말이죠. 그럼 이 카드가 왜 풀렸냐라고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를 좀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덱 타입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환경권에. 그래서 따지 뭐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보면 뭐 라이제올이 있었죠. 라이제올 같은 경우에는 좀 한 장씩 채용되는 파츠들이 있잖아요. 라이제올 크로스 뭐 그 뭐야 소공만 뭐였지? 플러그인 그다음에 뭐 스타라이제올 이런 좀 한 장씩 채용되는데 이제 없으면은 굉장히 좀 이게 갈려버리면 안 되는데 이런 카드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장씩 채용이 강요당하는 그런 파츠들이 요즘 덱들에는 좀 많습니다. 만약에 뭐 드래곤 테일 같은 걸 좀 예시를 들어봐도 함정 카드가 한 장 한 장 한 장씩 들어가잖아요. 음흠. 그래서 이런 거가 만약에 욕탐으로 갈려버렸다 하면은 드래곤 테일 운영에 좀 차질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생각해봐도 지금 환경에서 이렇다 할 덱, 좀 중상위권 이상의 덱, 뭐 이런 데서 욕망과 탐욕 하리를 못 쓰고 기껏해야 메타비트, 뭐 섬노이 이런 덱에서 사용을 하는데 이런 덱에서 이 욕망과 탐욕 하리를 쓴다고 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것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일단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음흠. 메타비트 같은 경우에는 메타비트가 무엇이냐? 그러면 메타비트가 사실은 간단히 얘기해서 상대 패트랩, 뭐 드로우 계열 패트랩이든 뭐
뭐 드롤 로크버드든 뭐 그런 걸 안 맞겠다. 뭐 증식이지 후아로스 푸르리아 이런 거 안 맞겠다라고 그런 심산에서 하는 덱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런 메타비트가 지금 환경에 무조건 3장씩 들어가는 하루 우라라를 맞는 카드를 굳이 채용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냥 세트 파키세팔로 일반 소환 하면은 게임에 이미 내가 이겨 있는데 그런 욕탐으로 굳이 리스크가 있는 카드를 굳이 채용을 해야 할까? 내가 하루 우라라가 상대가 3장씩이나 채용을 하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 열왕시 편도 그 채용에 갈리는 편이거든요. 음. 메타비트에서. 그러니까 열왕시 편이 이제 루미나스 계열 함정 카드를 서치해오는 효과가 있어서 우라라에 막힙니다. 그것 때문에 열왕시 편마저도 채용이 좀 뜸해지는 와중에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를 채용을 할 것인가는 이제 좀 답이 좀 나와 있는 듯 하죠. 그쵸. 그래서 간단히 종합해 보면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를 쓸만한 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간단히 얘기해서. 그러면은 이 카드를 풀어준 이유가 그것만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환경권에서 얘가 구닥다리 들어오기 카드라고 이걸로 굳이 이렇게 한 번에 풀어줘야 되나? 라고 하면은 다른 이유가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뭐 욕망의 탐욕할이랑 궁합이 좋은 덱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거랑 좀 연관이 돼 있는 신규 테마라든지 이런 거를 출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아니면 앞서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결국 이렇다 할 덱들 환경권에서 좀 파워가 있는 덱들이 아닌 덱들 그러니까 B티어 덱이죠. B티어 덱에서는 용모와 탐욕의 항아리로 어떻게든 좀 내가 하고자 하는 플레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몸비틀기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그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덱에서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를 좀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면은 그 위에 티어의 덱과 어느 정도 듀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주고받거니 하고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게 사실 그러니까 마스터 듀얼 환경에서 나쁠 게 전혀 없죠. B티어 덱들의 이제 활약이 조금씩 상승하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B티어 덱들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도 저는 이 욕망과 탐욕 항아리 제재 완화에 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제재 완화 카드의 선정 자체는 아니 이 카드가 갑자기 풀린다고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풀려야 할 이유도 어느 정도 마땅하게 보이고 풀어서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카드였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재밌는 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은 앤틱자님 이야기까지 듣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앤틱자님 부탁드립니다. 일단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가 제한에서 무제한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선 이 유희한 마스터 듀얼과 유희한 오프라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 몇 가지 있긴 한데 가장 큰 점은 단판전이라는 점입니다. 일단 이 단판전에서 이 아무 조건 없이 2장 드로우 해주는 카드는 굉장히 강력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쵸. 이 단판전 내에서 뭐 단판전인 것도 있지만 저희가 말하는 이제 12시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카치아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12시가 누군지 모릅니다. 12시가 누군지가 모른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12시가 어떤 덱을 사용할지 그런 덱의 정보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덱의 정보를 모르면은 상대가 어떤 카드를 쓸지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나타낼지에 대한 정보도 사전에 알 수가 없죠. 뭐 레이팅을 하게 되면은 뭐 만나는 사람마다 뭐 만나는 사람끼리 만난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보통 12시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 경우에서 이 첫 패로 발동했을 때 이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 이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카드라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 카드가 준제한도 아니고 무제한으로 바로 풀리게 됐거든요. 이 크게 3가지 이유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최근 티어권에서 활약하는 덱이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를 활용하기 어려운 덱이라는 점입니다. 일단 마주 티어권이라고 보면은 흔히 얘기하는 도레 야미라든지 뭐 아니면은 미츠루기라든지 뭐 아니면 K9 뱅키소울 뭐 이런 덱들이 보통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이 야미 같은 경우에는 야미가 사용하는 필드 마법 뭐 아크로키라든지 민용이란 카드가 보통 한 장씩밖에 투입이 안 되죠. 그리고 그쵸. K9 뱅키 소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뱅키 소울의 핵심 몬스터인 이제 에이스 몬스터 카이자 바이오스라든지 아니면 K9에서 이제 사용하는 속공 마법 이제 포스 레베레이션 그런 카드들도 보통 한 장밖에 투입 안 하죠. 음. 그리고 미츠루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하급 몬스터 뭐 아라마사를 제외하면은 뭐 사지나 쿠사나기 같은 카드는 보통 한 장만 사용되죠. 그쵸. 이렇게 한 장만 사용하면서 그 한 장이 되게 거의 핵심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카드가 덱에서 이제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에 이제 같이 그 병행한다고 했을 때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 썼을 때 그런 이제 핵심 카드가 뒷면으로 제외되거나 했을 때 게임 플랜이 꼬일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현 티어권 덱에서 이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의 그 뒷면제라는 그 리스크 이제 짊어지면서까지 굳이 이 카드를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카드 풀어준 이유가 첫 번째 점이고 두 번째 점은 욕탐을 활용할 때기 뭐 첫 번째 이유랑 거의 맞물리는데 티어권 덱에 없다는 것도 한 가지 한몫을 하고 있어요. 현재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가 이제 풀렸을 때 가장 잘 쓰이는 덱이 아무래도 이제 섬도이라는 덱과 아니면 니시드라는 덱 이렇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이 섬도이 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욕탐을 3장 나오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뭐 이후에 얘기하겠지만 섬도이는 나중에 그 혈남 쪽과 이제 공합이 좋아가지고 혈남 쪽에 이제 이제 신규 카드들 좀 투입하게 되면은 욕탐이랑 좀 그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욕탐이랑 현남 쪽 카드를 같이 쓸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지만 보통은 아마 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리시드 같은 경우에도 욕탐을 쓰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욕탐이 아예 무조건 필요하다 그런 느낌도 아니기 때문에 이 욕탐을 활용할 만한 이제 덱이 티어권에 없다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제 게임적인 이제 측면에서 얘기한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외부 쪽에 이제 욕탐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테마가 이제 등장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인데 금제가 뭐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꼭 강하다고 제재 먹이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약하다고 제재 반드시 완화시키는 것도 아니거든요. 약하다고 제재 완화시켰다면은 뭐 티아멘치 뭐 사디크라든지 뭐 그런 카드 풀어줬겠죠. 뭐 근데 안 풀어주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가 아무 이유 없이 풀었다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뭐 물론 그쵸. 약해서 풀었다 거의 뭐 중론이긴 한데 뭐 무조건 약해서 푼다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그 나중에 나올 이제 신규 테마가 이제 욕망과 탐욕에 향하는 궁합이 좋은 이제 신규 테마가 나오지 않을까. 뭐 더 나아가서 신규 팩의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를 무제한으로 풀었다는 이제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도 요약하자면은 티어권 덱에서 활약하는 덱이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를 활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욕탐을 활용할 덱이 티어권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탐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테마가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세 가지 이유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풀어진 이후에 끼치는 영향력을 얘기하자면은 사실 욕탐이 가지는 장점이 이제 드로우를 못하는 제약이 걸리는 게 아닌 이상 뭐 가령 드로우앤 노코버를 맞았다든지 뭐 아니면 욕망과 졸부의 항아리를 발동했는데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를 뽑아가지고 드로우를 해야 되는데 이미 제약이 걸려가지고 사용을 못한다든지 그런 제약이 걸린 게 아닌 이상은 타이밍이 아주 자유로운 부스팅 카드라는 점입니다. 뭐 흔히 얘기해서 욕망과 졸부의 항아리 메인 페이지 1에만 발동이 가능하죠. 그 다른 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나서 아차 욕망과 졸부의 항아리 왜 안 썼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런처럼 좀 타이밍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뭐 졸부와 경매의 항아리도
뭐 타이밍이 자유롭긴 한데 이 카드도 일단 맹세 제약으로 드로우 제약이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드로우를 먼저 하게 되면은 졸부와 겸허의 항아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령 해 가프 고블린이랑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갑부 고블린이랑 졸부와 경마의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고 예시를 들면은 갑부 고블린을 쓰면은 졸부와 경마의 항아리를 사용할 수 없는데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갑부 고블린을 써도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를 쓸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아무 조건 없이 2장 들어올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세다는 걸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카드가 풀리게 되면은 100% 연구하는 테마들이 무조건 나오거든요. 뭐 가령 60장 덱에서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를 3장 넣거나 뭐 부스팅 카드를 굉장히 많이 넣거나 해서 뭐 그런 극단적인 덱도 나올 수 있고 뭐 아니면 섬도이처럼 이제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를 3장 넣어가지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덱에 이제 연구하든지 그런 식으로 욕탐이 끼치는 영향력을 얘기하자면은 아무래도 이 욕탐을 좀 쓸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덱들이나 그런 덱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뭐 그런 덱들이 나왔다고 한들 티어권에 끼치는 영향은 크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이제 뭐 사실 두 분이 해주신 이야기는 사실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가 과거에는 악용의 여지가 너무 많았다. 특히 뭐 메타비트, 뭐 섬도희, 그리고 뭐 루닉 이런 쪽에서 사용했을 때 그 파워가 너무 괴랄했기 때문에 그때는 제재가 반드시 필요했던 카드였는데 지금 환경에서 이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를 다시 비춰보면은 이 카드가 그때만큼의 영광을 누릴지는 사실 미지수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쵸.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까 예시로 들어주신 게 뭐 미추루기 쪽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쪽 마법 카드인 뭐 미추루기 강림이라는 게 있고 또 미추루기 신경 그리고 미추루기 하급 몬스터들은 보통 이제 한 장씩만 채용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야미 쪽은 야미 필드 마법 2개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씩만 채용하고 뭐 라이제올 쪽도 뭐 크로스나 플러그인 그 다음에 그 함정 카드도 있나 보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한 장씩만 채용하는 카드들이 있는데 그래도 한 장씩만 채용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없어서는 안 돼. 손에 잡히면 패말림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진 게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로 갈려버리면은 그 덱의 파워가 낮아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현재 티어권 카드들은 이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를 쓰기는 어려울 거고 그렇다면은 티어권이 아닌 B티어권의 입장으로 보면은 B티어권은 충분히 이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가 무제한으로 풀리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냥 단적으로 보면 이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가 뭐 파워가 약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걸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이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를 풀어줌으로써 이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랑 좀 시너지가 잘 맞는 테마의 출시 이거는 이제 두 분 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쵸? 우리가 처음에 멜리스라는 테마를 마주했을 때도 엄청 이제 신박하다는 느낌을 받았었죠. 제외존을 활용하는 그런 테마가 등장한 거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앞면 제외가 해당하는 거지 뒷면 제외는 해당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의 경우에는 뒷면 제외를 시키는 거다 보니까 뒷면 제외를 사용하는 어떤 신박한 테마의 등장? 저는 조금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2의 멜리스가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대가 되지만은 걱정도 따르는 참 그런 게 있는데요. 아무튼 두 분의 의견으로는 이게 풀린다고 환경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거다.
하지만 이제 앤틱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그래도 이게 무제한으로 풀리면 연구할 만한 가치는 있다. 분명히 이거를 세장을 넣고 이렇게 돌리려는 그 연구자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혹시 뭐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전 딱히 없습니다. 리본 누님은 어떠시죠? 좀 하나만 더 그냥 얹어서 더 얘기하면은, 음, 음. 그러니까 욕망과 탐욕 항아리가 뭐 B티어 덱에서도 B티어 덱 위주의 그 지원이라고도 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부스터프 형식이라고 하죠. 짬뽕 덱이라고 하죠. 음. 그런 덱에서도 욕망과 탐욕 항아리를 좀 어떻게든 채용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덱에 있는 파츠들이 각기 따로 놀잖아요. 그러면은 욕탐으로 갈리는 그 코스트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면역 능력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제외되어 있는 카드 때문에 내가 드로우 2장 드로우 한 개 썩는 일이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이 짬뽕 덱 특성상. 그런 덱들도 욕탐을 좀 연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60장 뭐 꽉꽉 눌러서 담은 덱이라든지. 네. 저도 이제 60장 꽉꽉 채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이야기할 카드, 이 카드도 사실 이제 만만치 않은 카드죠. 자, 한때 이제 맨날 또 너야 또 그리고 화염 카르텔 막 하면서 맨날 그 얘기했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크 금지로 시작됐던 스네이크 아이즈의 어떤 칼 제재가 갑자기 그 금지를 먹었던 오크를 풀어주는가 싶더니 곧바로 이어서 포프루스까지 풀어주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 이유, 단순히 지금 스네이크 아이즈가 단순히 힘을 못 쓴다? 라고 단정 짓기에는 해야 될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두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본노님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스네이크 아이즈 포프루스가 욕탐과 동일하게 제한해서 무제한으로 석방이 되었는데, 앞에 설명드렸던 그 욕탐은 꽤나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얘는 아무리 봐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제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금지 제한 업데이트를 봤을 때부터, 아니 얘가 왜 풀리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충분히 납득할 근거를 좀 찾지 못했다는 게,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직전 마스터 듀얼 저번 달이죠. 업데이트에서 스네이크 아이즈 오크가 금지에서 무제한으로 풀려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스네이크 아이즈의 중간 다리가 풀려나면서 과거의 티어 덱들을 좀 풀려주려고 하는 건가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스네이크 아이즈의 제재 완화에 치중되어 있다는 게, 아니 그러면 얘네만 풀어주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례적으로 연속해서 무제한으로 따닥 풀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스네이크 아이즈의 장점이 폭발적인 전개력이죠. 그렇죠. 뭐 엑셀을 초동이든 화토불을 키든 뭐 하면은 엑셀이 내려온 순간 이제 좀 천지창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엑셀 1소 포플러스 서치, 포플러스가 이제 패 들어오자마자 특소가 되고, 원제보 스네이크 아이 해서 스탄신전 스네이크 아이즈 하고 뭐 으쌰으쌰 하면은 아폴로사 플러스 알파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스카레나 아폴로사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일단은 그 중에 하나인 핵심 결과물 중 하나인 소명의 신공 아폴로사가 금지를 갔잖아요. 그쵸. 사실 범용 링크 몬스터라고 치기에는 이 아폴로사 영향력이 특히나 스네이크 아이즈 덱 내에서는 굉장히 컸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삼소재 아폴로사가 만약에 서 있다고 치면은 이것만으로도 상대 카드 패에 있는 카드 3장 최대 3장까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음. 이건 뭘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나머지 상대는 나머지 3장의 카드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아폴로사만 가지고 만약에 아폴로사를 다 탱킹을 했다고 해도 도저히 전개를 할 수 없거나 탱크 돌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게임이 그냥 그대로 끝난단 말이죠. 음. 그래서 과도하게 게임이 스네이크 아이즈의 그 전개력을 결과물로 바꿔 먹을 수 있는 아폴로사 금지를 갔다는 거. 일단 여기서 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뭐 오크야 어느 정도 중간다리 역할이라서, 그러니까 뭐 스네이크 아이즈 플랑베르주 드래곤으로 나오는 그 1레벨 화염종 몬스터의 수가 하나 줄어들었다 말고도 뭐 전 오크 금지는 뭐 키아라멘치 메이루 금지처럼 덱에서 핵심까지는 아니어도 핵심이 뭐 메이루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완전 핵심은 아니더라도 유효타를 먹일 수 있는 금지, 이런 식으로 저는 오크를 바라봤었고, 그런 오크가 풀려난 이유도 아폴로사가 금지를 갔기 때문에 이렇다 할 결과물을 마련하기가 좀 힘들었단 말이죠. 음. 뭐 기껏해야 데몬 스미스로 틀어서 뭐 아바오와쿠 쪽으로 간다던가 뭐 그런 쪽으로 좀 전기를 이어갔는데 저번 달이죠. 저번 달에 이제 이블 트윈 신지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관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리틀라이트랑 그 마스카레나의 카드군, 얘네가 이제 나왔잖아요. 음. 그 신규 일러스트, 그 다음에 마스터 듀얼 선출시라고 해야 되나? 최초 공개라고 해야 되나? 음. 최초 발매. 아무튼 우피 펜시볼이라는 카드가 OCG에서도 TCG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카드였는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마스터 듀얼에 최초로 발매가 됐단 말이죠. 사전 정보도 없이. 음. 그래서 하고 봤는데 일단은 우피 펜시볼 자체가 3링크 범용 링크 몬스터고, 저는 이게 사실 평가가 갈리긴 해요. 범용 링크 몬스터 치고 뭐 약하다, 아니 이 정도면은 쓸만하다, 이런 식으로 평이 좀 갈리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충분히 이 정도면은, 범용 링크 몬스터라고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폴로사, 얘가 이상한 거잖아요 사실. 얘가 이상한 거지. 우피 펜시볼 정도면 충분히 강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으로 저는 우피 펜시볼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폴로사 정도는 아니어도 이 정도면은 스네이크 아이즈에서 충분히 뽑을 만한 전개력이 되고, 이것만 남기는 게 아니잖아. 이거 하고도 이제 결과물이 따다닥 나오기 때문에 스네이크 아이즈에서 이 우피 펜시볼과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우피 펜시볼과 다른 뭐 마스카레나든 뭐 노도대왕 이그제큐티브 시저든 이런 쪽으로 결과물을 마련을 해서 다시금 티어코드로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도 못할 수준의 덱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크가 살아있다는 것도 은근히 크고, 앞서 말씀드렸던 데몬 스미스 쪽으로 우회를 해서 시저든 이제 아바오와쿠든 이런 쪽으로 결과물을 남기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충분히 강력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이제 이 포플러스까지 풀린다? 그러니까 포플러스가 카드 자체의 밸류가 괜찮기 때문에 엑셀이 내 손에 없다고 쳐도 일반 소환을 해서 전기를 이어나갈 수 있고, 포플러스가 손에 이제 그러면은 이 무제한이 되면 2장이 잡히는 상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이 경우에도 어느 정도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게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러니까 만약 얘가 패에 있다고 뭐 내리지도 못하고 뭐 아예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음흠. 그래서 플스 자체의 밸류가 괜찮은데 이게 무제한으로 풀린다? 이건 스네이크 아이즈한테를 다시 티어권에 진입을 시켜주려는 의도인가 싶기도 하고요. 음. 아니면은 앞서 좀 과거에 활약을 했었던 화염 카르텔이라고 하죠. 음. 그 중에 하나인 뭐 여망이라든지 레스큐 에이스라든지 이런 덱들에 대한 좀 간접적인 지원인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납득은 어렵습니다. 포플루스라는 카드가 준제한을 한번 간을 보는 것도 아니고 무제한으로 풀려난다? 이거는 좀 과감하다고 보기에는 좀 우려스러운 점이 많긴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좋으면 과감했다. 이거 과감하게 잘 풀었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또 환경이 완전 안 좋게 흘러가 버리면 좋은 평가가 나올 수가 없는 카드잖아요. 그쵸. 그런 제재 완화기도 하고. 그래서 이 포플루스라는 카드가 풀려난다. 그거는 이제 스네이크 아이가 다시금 환경에 들어올 수 있고 바로 직후에 이어질 3월 듀얼리스트 컵에서의 이제 성적에 좀 집중이, 그러니까 세간의 시선이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제재 완화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곧바로 엔틱자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틱자님 부탁드립니다. 엔틱자님? 마이크 꺼져 있었네요. 저 얘기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스네이크 아이즈 포프스한 덱이 이제 포프스한 카드가 이제 제한에서 무제한으로 풀어졌죠. 음흠. 이제 스네이크 아이 덱에서는 이제 핵심 카드입니다. 포프스가 효과가 무려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효과가 전부 다 이제 1인분 이상을 해주는 그런 효과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카드가 이제 아예 그 준제한도 안 거치고 제한으로 풀어졌는데 포프스라는 카드가 이제 있냐 없냐의 차이는 이제 스네이크 아이 덱의 이제 존재 자체가 이제 존재해도 되냐 안 되냐에 따라 갈릴 정도로 진짜 포프스라는 카드는 그만큼 사안 덱에서 핵심 중간다리의 역할을 해준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카드가 이제 무제한으로 풀리게 되면은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이 스네이크 아이의 이제 가장 잘 쓸 수 있는 이제 용병 테마들 뭐 가령 천년이라든지 뭐 데몬 스미스 이런 덱들 이제 천년 데몬 사안이 또다시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왜냐하면 이 포프스가 이제 복수매로 풀리게 되면은 그 가령 포프스가 이제 패에 이미 한 장에 포프스가 잡혀 있다 하더라도 예전에 제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른 포프스 없기 때문에 뭐 가령 파토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엑세이라든지 그런 카드로 두 장째 포프스를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패에 잡힌 이제 포프스를 일반 소환을 하면서 결국에는 개체수를 한 장 손해를 보는 그런 형식의 이제 전개했었는데 만약에 포프스가 복수매로 풀리게 되면은 패 가령 첫 패 포프스가 잡히게 되더라도 두 장째 포프스가 되게 남아있기 때문에 포프스가 설령 이제 패에 잡혔다 하더라도 이제 다른 카드를 통해서 덱에서 포프스를 가지고 오면은 그 포프스가 패에서 특수 소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포프스라는 이제 카드가 이제 설령 첫 패에 잡혔다 하더라도 이게 그 약간 흔히 얘기하는 박스급으로 이제 좀 패 이제 호감 패처럼 이제 잡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복수매기 때문에 한 장은 그냥 일반 소환으로 초동으로 쓰고 나머지 이제 한 장은 덱에서 가져오면서 패에서 특수 소환하는 이제 두 가지 역할을 이제 전부 다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포프스가 깡패로 잡히면은 물론 일반 소환에서 초동 역할을 해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패에서 특수 소환하는 효과는 쓰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 좀 손해를 볼 수 있었는데 복수매가 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패에 잡혔어도 이제 다른 카드를 통해서 포프스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이제 포프스 이제 패특수 효과까지 쓸 수 있으면서 이제 아주 맛있게 세 가지 효과를 다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포프스가 무제한이 됐을 때 이제 좋았던 점 한 가지를 설명했고요. 두 번째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포프스가 무제한으로 풀리게 되면서 이제 다른 스네이크 아이 덱에서도 이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가형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환 특수 소환 하면은 덱에서 화염 소속 1회 몬스터를 서치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이제 초동으로서 이제 역할을 했을 때 이제 이 효과가 물론 센 거긴 한데 가형 덱에 이제 오크가 이번에 무제한을 풀렸는데 포프스가 제한이라고 가정하면은 보통 엑셀도 포프스를 가져왔을 때 두 번째 엑셀 소환했을 때 그때는 퍼플스를 들고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끽해봐야 이제 복수의 오크 정도 뭐 그 정도밖에 가져올 수 없는데 이 포플스가 무제한으로 풀리게 되면은 가형 이제 그 프람베르주 효과로 상대탄에 엑셀을 소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두 번째 장 엑셀이 이제 포플스 두 장째를 가지고 오면서 그 포폴스에 이제 패에 도왔기 때문에 특수 소환 효과도 쓸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개체수를 한 장 더 증가한다든지 아니면은 패로 가져온 이제 포폴스 자체가 후속 역할을 해줄 수도 있죠. 왜냐하면 포폴스가 이제 일반 소환하면은 또 스네이크 아이 마함을 들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또 이제 후속 역할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가령 이제 그런 식으로 엑셀에 이제 한 번 쓰면은 이제 두 번째 장을 가져오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포플스 무제한이 되면은 이제 엑셀이 이제 장기전에 가도 추가적으로 이제 서치하는 효과가 계속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아드 증가량에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좋게 얘기해 줬으니까 반대로 나쁘게 좀 얘기해 볼게요. 이 포플스가 과연 무제한으로 풀릴 정도로 이 카드가 약한 카드냐라고 하면 전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약한 카드는 따로 있는데 왜 얘가 먼저 풀렸지 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 가령 또 설명하는 건데 또 티아 매치 사리크라는 이런 카드라든지 뭐 티아 매치가 지은 죄가 좀 많긴 한데 사안도 솔직히 똑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 솔직히 티아 매치라든지 스네이크 아이라든지 솔직히 좀 지은 죄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고 있는데 포플스가 먼저 풀리게 됐다? 이거는 솔직히 포플스가 약해서 풀렸다기보다는 포플스가 풀림에 따라서 어떤 덱이 이제 또 급부상하게 되느냐 당연하게도 범용 링크의 의존도가 높은 이제 강력한 덱들이 이제 그 주목을 받겠죠 아무래도. 그랬을 때 포플스 풀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과연 뭐가 있냐 라고 봤을 때 최근에 이제 2주년 기념으로 마스카에나 이제 신규 카드 신규 1어라든지 또 우피 펜시보이에는 신규 범용 링크가 몬스터가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카드들이 2월달에 발매를 하고 그 2월달 이제 하순쯤에 포플스 무제한 소식이 나왔어요. 저는 이걸 봤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든 2주년 이 우피 펜시브를 팔아먹기 위해서 스네이크 아이 이제 포폴스를 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제일 첫 번째로 들었어요. 얘가 약해서 풀렸다기보다는 신규 팩의 판매를 위해서 풀렸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제일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카드가 약하다기보다는 이 카드가 풀림으로써 당연하게도 범용 링크가 주목을 받을 거고 그럼 범용 링크 중에서 센 카드가 뭐가 있냐를 봤을 때 당연하게도 이번 신규 나온 범용 링크인 우피 펜시브에 주목을 하겠죠. 근데 이제 연구를 해보면서 이제 그 한 달이 지났는데 우피 펜시브는 강한 카드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강력한 카드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은 정리하자면 포프스는 약해서 푸는 게 아니라 뭐 신규 팩의 판매를 위해서 푸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 두 분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요번에도 약간 이제 리본누님이나 앤틱자님이나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스네이크 아이즈 포프루스를 이렇게 무제한으로 갑자기 풀어준 거, 준제한을 거치지도 않고 무제한으로 풀어주는 게 사실 납득이 될 만한 부분이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앞서 뭐 항아리 이런 이야기랑 아예 별개로 스네이크 아이즈가 워낙에 이제 해먹은 게 너무 많고 죄가 너무 많은데 왜 이제 스네이크 아이즈를 풀어줄까?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이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첫 번째는 이제 스네이크 아이즈를 다시 티어권으로 복귀시키려는 건가? 라는 거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비즈니스 차원이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회사 이제 돈 벌기 위해서 이 스네이크 아이즈 포프루스를 풀어주면서 이 스네이크 아이즈가 기존에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굉장히 공격권이 많다. 그 다음에 소재를 이렇게 마련하기가 너무 쉽다. 그런 게 장점이었는데 그래서 보통 그 장점을 이용해서 이제 데몬 스미스 쪽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아바오아쿠를 뽑던지 뭐 이게 1레벨짜리니까 이제 그 야미 쪽하고 뭐 연결 지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그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죠. 특히나 이제 아폴로사라는 카드가 금지가 먹기 전에는 얘네들이 소재를 마련해줘서 사소재 아폴로사 같은 거 딱 세워놓으면은 이제 상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 아폴로사가 금지되면서 얘를 풀어줘도 되겠다라는 어떤 판단이 쓴 건지 이렇게 풀어주고 그랬는데요. 뭐 모르겠습니다. 이걸 왜 풀어줬을까? 저도 이 스네이크 아이즈라는 카드를 왜 갑자기 불과 얼마 전에 오크 금지를 했다가 그 오크를 다시 풀어주고 뒤이어 갑자기 포프루스를 이렇게 무제한으로 풀어주는 이 사태가 저는 이제 리본누님과 마찬가지로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잘 안 돼서 진짜 앤틱자님 말씀처럼 그냥 범용 링크 카드 이번에 마스터 듀얼에 선 출시를 한 우피 펜시볼이라는 카드를 팔아먹기 위한 그런 전략인지 아니면 스네이크 아이즈가 단순히 진짜 약해가지고 스네이크 아이즈의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 금제 완화인지 상황은 지켜봐야겠는데 결코 이번에 이제 곧 있으면 진행될 DC컵이죠. DC컵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두 번씩은 보일 만한 전 그 정도의 완화라고 생각을 해서 금장권에서 이 스네이크 아이즈가 보일지 안 보일지 보인다면 그거 나름대로 또 허탈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걱정이 좀 앞서는 것 같습니다. 자, 스네이크 아이즈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기까지 하고 곧바로 이어서 마지막 준제한으로 변경되는 카드입니다. 무제한에서 준제한으로 되는 카드죠. 아메노 하바키리노 미츠루기. 저는 이 미츠루기라는 카드를 테마를 되게 이제 애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별의별 걸 다 섞어 있습니다. 뭐 야미 미츠루기, 라이제울 미츠루기, 뭐 하얀숲 미츠루기. 근데 이게 얘가 좋은 점이 뭐냐면 그 미츠루기 쪽이 미츠루기 쪽 카드를 이렇게 뽑는다고 해서 이 턴 동안 미츠루기 카드들만 카드밖에 못 뽑는다 뭐 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얘 뽑아놓고 또 다른 거 전개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레벨이 막 8이다 보니까 88 소재 마련해가지고 D 언데드 뱀파이어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다시 이제 펌핑을 한다든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와 굉장히 애용을 하고 있네. 이 카드를 갑자기 그리고 저는 이 카드를 준제한한다고 해서 미츠루기 테마가 죽을까? 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맘때 갑자기 이 카드를 준제한을 보내는 이유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본누님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카찬 님께서 조금 핵심 내용을 조금 말씀을 주셨는데 이 카드가 가진 장점, 그러니까 미츠루기의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몬스터들을 소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어떠한 제약도 없다는 거. 일단 이게 가장 크거든요. 음. 그 다음에 일단 거기서 카치아님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두 가지의 좀 질문을 이제 빼와서 제가 거기다 답변을 드릴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아까 뭐였지? 이 카드가 준제한을 간다고 해서 덱이 타격이 입을 것이냐라고 하셨는데 타격이야 입긴 하겠지만 결국엔 저는 의식의 밑준비 준제한을 뭐 의식의 밑준비에 대한 제재가 아닌 이상은 가장 제재를 비껴 맞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바키노 미츠루기, 아메노 하바키노 미츠루기가 결국에 준제한을 간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미 미츠루기, 뭐 라이젤 미츠루기, 뭐 이거저거 다 섞이거든요. 심지어 오르페골도 섞고 막 그러는데 일단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미츠루기가 결국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과도하게 용병으로 불려 나간다는 점이 있죠. 거기서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메노 하바키노 미츠루기. 이가 8레벨 의식 몬스터임에도 불구하고 패에 잡혔을 때 결코 기분이 나쁜 카드가 아니잖아요. 그쵸. 오히려 패에 잡혔을 때요. 아, 초동 잡았다 나이스 이러고 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엑스트라 덱이나 메인 덱에 대한 제약도 없고 한데 미추르기, 그러니까 용병으로서 뭐 핵심 초동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덱에서 몬스터를 불러와서 릴리스하는데 그 릴리스할 때 이제 다른 미추르기 몬스터의 효과를 발동할 수 있죠. 결국 여기서 이제 스타트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패에서 발동하기 때문에 드루결 패트랩 아니면은 하루 우라라 약간 뭐 임펄스 이런 거에 맞긴 한데 뭐 벨러 포영 이런 건 일단 맞지 않잖아요. 릴리스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혀 손해를 볼 수 없는 카드, 그런 구조를 가진 카드라고 저는 이 하바키노 미츠루기를 보고 있고 아까 나머지 하나가 뭐였지? 이게 말하다 보니까 까먹었네. 일단 그거는 스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언데드 뱀파이어로 이어가면은 미츠루기가 메인 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갈리는 거에서 만약에 내가 뭐 X,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X를 갈았어요. 그럼 X를 특수 소환해서 견제를 이어나갈 수 있고 전개를 이어나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야미 몬스터를 뽑아서 뭐 캡시아미가 갈렸네? 그럼 캡시아미를 특수 소환해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전개 이어나갈 수도 있고 88 해서 그 포톤로드 갤럭시 그쪽에 갤럭시아이즈 포톤로드라는 이제 몬스터 계열 퍼미션 몬스터를 세우고 니비루 케어를 하고 내 메인 기믹 전개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가장 위협이 되는 뭐 원시 생명체 니비루 이런 카드에 대한 완전한 명령력이 생기는 거죠. 그쵸. 이거도 사실 그러니까 아폴로사를 세우고 가는 거랑 괴가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아니 내가 이 전개를 끊을 카드가 거의 원시 생명체 니루밖에 없는데 포톤로드가 서 있네. 근데 뭐 그러면 상황이 거의 뭐 게임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것도 있고 이 미츠룩이라는 테마가 결국에 패트랩 탱킹을 다 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저는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결국에 단판전이라는 특성상 얘가 미츠루기를 용병으로 채용을 한 건지 미츠루기 메인 덱인지 모른단 말이죠. 결국 미츠루기 쪽 카드를, 그러니까 얘가 제약이 없으니까 결국 그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약이 없으니까 일단은 미츠루기 쪽으로 한번 시동을 걸어볼까 하면은 상대는 야 미츠루기다 큰일 나는데 우라라 임펄스 이러고 하면은
패트랩 다 빠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갑자기 패서 마슈마우 야미 뚝 떨어지면은 어떡하지? 하는 거죠. 졌어요 하는 거거든요. 사실 캡시야미가 떨어지든 뭐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데몬 스미스도 그런데 데몬 스미스도 패트랩 탱킹 때문에 좀 용병으로서의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졌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실 라이제올 크로스를 금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츠루기 라이제올이 아직도 최상위권 티어에 있습니다. 음. 이거는 좀 잘못했을 때도 좀 많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니 저희가 아마 라이제올 크로스를 금지를 하면 라이제올을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순수 라이제올이 탈락을 한 거지 미츠루기가 건재하다는 거를 좀 간과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입장에서는. 음.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미츠루기를 들어보면 미츠루기가 결코 요거 하나만 제재를 먹을 덱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자꾸 미츠루기가 엄청 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바키노마 미츠루기를 준전에서 멈춘 이유는 일단 3월 듀얼리스트 컵까지 유예 기간을 주는 것 같아요. 음. 듀얼리스트 컵에서 활약을 한 게 12월밖에 없었는데 근데 거기서도 저는 높은 활약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제재가 뭐 2월 달에 좀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2월 달이 아니라 3월 달에 이루어졌다는 거에서 조금 의외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러면은 한 번 더 마지막 유예 기간을 주고 3월에서도 이제 미츠루기의 용병화 아니면은 순수 미츠루기의 활약이 좀 과도하게 강하다? 그런 경우에는 미츠루기 혹은 뭐 간접 서포트 카드인 의식의 밑준비 이런 쪽으로 추가 제재를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바키리오 미츠루기를 뭐 제한으로 보내는 거는 일단은 모르겠고 뭐 권청이라던가 아마 권청이 매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 음. 금지 카드라고 보기에는 딱히 찾을 만한 카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지를 보낼 건 딱히 없어 보이고. 음. 그래서 일단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미츠루기의 초동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원핸드에서 좀 핵심 원핸드 카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용병 투입이 많았었고 음. 그로 인해서 할 수 있는 플레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뭐 포털로드를 세우던 디언뱀을 세우던 이거 두 개로 뭐 난나를 가던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게 사실 그냥 냅둬도 무라쿠모 같은 거 필드에 냅둬도 권총 세트 뭐 데블 세트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것만으로도 억제력이 생기는 테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게 용병 테마다? 요거는 좀 허용치를 초과한 파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은 언젠가는 제재를 먹을 수밖에 없는 테마였고 그 중에서 하나가 핵심 초동의 하바키리노 미츠루기가 선정이 됐고 이후에 뭐 듀얼리스트 컵이 끝나던 근데 직후 업데이트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4월 리미트 레귤레이션에 미츠루기가 올랐다는 거는 듀얼리스트 컵의 반영이 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스네이크 아이즈는 풀어주고 싶어서 풀어준 거고 얘는 이제 먹이고 싶어서 먹인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래서 5월 달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때쯤이면 권청이나 의식의 밑준비 매수가 줄어들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엔틱자님 의견까지 듣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엔틱자님 부탁드려요. 예, 이제 아메노 하바키이노 미츠루기가 무제한에서 존재하는데 이 미츠루기하는 이제 테마가
이제 마주에 언제 출시됐냐를 봤는데 2025년 이제 10월 8일 날 이제 나왔습니다. 미츠루기한 테마가. 지금이 2026년 이제 2월 달쯤 됐다고 가정하면은 나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이 미츠루기한 테마가 그동안 길게 제재를 먹지 않는 이유가 나왔을 당시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그 당시에는 이제 부동의 이제 압도적인 메리스라는 테마가 있었는데 이 메리스라는 테마랑 미츠루기한 상성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미츠루기한테 되게 상성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부동의 이제 메리스라든지 심지어 이제 상성 이제 우위가 있는 테마가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포로사가 살아 있었어요. 게다가 그리고 오르페고이양 상성도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왔을 당시에는 활약할 만한 여건이 아니었어요. 활약할 만한 여건이 아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메리스도 금지를 먹고 아포로서도 금지를 가고 뭐 드롤도 이제 준제가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얘들이 이제 호재가 이제 나왔죠. 호재가 나왔고 심지어 무덤의 지망자도 제한됐기 때문에 이 미츠루기 이제 의심몬스터의 공통 효과가 뮤지에서 리리스 되면은 이제 덱에서 이제 카드를 서치함과 동시에 뮤지에서 살아나거든요. 이게 가령 이 효과가 뮤지에서 발동하기 때문에 뭐 무덤의 지명자 이제 파워 카드를 맞았을 경우에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제 이 당시에는 무덤의 지명자가 준제한이었습니다. 네. 2장 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덤의 지명자는 턴제가 없어요. 예. 굉장히 이제 활약하기 매우 힘들었던 이제 나왔을 당시에는 매우 힘들었던 그런 여건이었다는 걸 얘기할 수 있고요. 이후 금제를 통해서 이제 미츠루기한 덱이 드돌도 준제가 됐고 무덤의 지형자도 제한이 됐다. 이제 활약을 할 수 좀 있겠다 막 그런 식으로 느낌이 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12월 달에 이제 상성이 나쁜 드래곤테일이 출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좀 미츠루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하필 이제 드래곤테일이 출시됨과 동시에 하필이면 또 좋았던 게 응전의지라는 이제 카드가 또 드테가 맨 처음에 출시했었을 때는 응전의지가 좀 채용이 되기도 했고요. 하필이면 이제 미츠루기가 뮤지로 보내고 발동하는 효과가 아니라 리리스 되고 발동하는 효과여가지고 이 차원계랑 궁합이 좀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드래곤테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드래곤테일도 임펄스를 좀 아프게 맞기 때문에 이 임펄스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미츠루기한 덱이 오히려 이제 주목을 받게 됐고 그래서 12월 메타에서 충분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어요. 활약을 보여줬는데 예, 물론 이 12월 메타에서 여전히 메리스가 강했기 때문에 이 1월달에 메리스가 이제 칼질을 받았죠. 예, 그쵸. 코나미의 칼질을 이제 온몸으로 맞았기 때문에 사실상 1월달에 메리스가 아웃이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야미야 이제 덱이 테마 출시가 됐는데 사실 야미랑 미츠루기가 이제 궁합을 보자면 미츠루기가 궁합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월달에 야미가 출력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성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하필이면은 황격권 덱 중에서 임펄스를 이제 쓰는 덱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강림이란 이제 그런 카드가 이제 임펄스에 좀 막기가 힘들다. 그 당시에는 이제 야미라는 덱이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됐고 그 무라코마의 이제 전체 파괴 효과가 야미 상대로는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미츠루기가 여기서 또 주목을 받게 됐고 이제 1월달에 미츠루기가 이제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제 심지어 차원계 덱이죠.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나왔을 당시에는 주목을 못 받았다가 이 위에 이제 압도적인 테마들이 금제 먹고 내려가는 도중에 미츠루기는 그냥 가만히 제대로 안 먹었거든요. 뭐 가령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크로스 제대로 먹었지만 뭐 조금씩 금제를 먹었단 말이죠.
제어도 그쵸. 금제를 먹었고 메리스도 금제를 먹었고 그랬는데 미츠루기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위에서 자멸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좋아진 케이스. 음. 그렇다 보니까 미츠루기도 주목을 많이 받게 됐어요. 결국에는 이 미츠루기가 제재를 받지 않고서는 이제 넘어갈 이제 단계가 아니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판매도 이미 끝났기도 했고 보통 이제 마주에서 뭐 판매 기간이라고 하죠. 뭐 판매하는 기간 동안은 금제를 먹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예, 왜냐하면은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금제를 매겨가지고 그 덱의 파워가 심각하게 훼손이 되면은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그 거금을 주면서까지 그 잼을 뽑아가지고 덱을 뽑아가지고 덱을 만들었는데 그 덱이 하루 아침에 휴지 조각이 돼버리면은 실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판매 기간 동안에는 그 테마에 대해 그 테마가 뭐 아무리 강해도 웬만하면 안 매겨요. 직접적으로. 근데 미츠루기는 이미 이제 금제 그 판매 기간도 이미 끝났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티어권에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재를 먹는다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었는데 사실 하메너 하바킬이 준제만 먹이고 끝났다? 이건 미츠루기 입장에서는 호재라기보다는 악재입니다. 왜 악재냐? 일단 이제 3월달에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DC컵이 나오죠. 그러면은 DC컵에서 어느 정도 활약할 여지는 남겨졌어요. 그렇다는 거는 뭔 뜻이냐? DC컵 이후에 미츠루기를 미츠루기는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코나미가 카이즈 이제 칼을 썰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일단은 한 대 맞아라. 한 대 맞았는데 다음에는 더 세게 맞을 준비나 해라 하면서 반만 본 거죠. 일단 DC컵에서 일단 활약을 해봐라. 활약할 여지는 줘놓고 만약에 막상 활약을 하면은 그때 죽이겠다는 그런 이제 신보죠. 저는 오히려 그래가지고 하바케이 준제라 미치우게 굴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DC컵에서 활약을 하고 이제 죽이겠다는 의도가 너무 눈에 보여가지고 이제 향후 이제 뭐 4월달 이후에 이제 미치우기가 어떻게 금제가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금제였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두 분의 의견도 저랑 이제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아베노, 하바키리노, 미츠루기라는 테마가 워낙에 이제 용병으로 이렇게 불려다니면서 활약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막 출시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츠루기가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환경권에서는 멜리스라는 아주 독보적인 테마가 존재해서 군림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밖에 뭐 다른 카드들도 뭐 이렇게 있어서 사실 미츠루기가 뭔가 이제 얼굴 빼꼼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멜리스라는 테마도 제재를 먹고 다른 카드들도 이제 제재를 먹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미츠루기의 어떤 그 파워가 이제 수면 위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미츠루기가 지금 환경권에서는 워낙에 용병 테마로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제재는 불가피했다. 그리고 왜 불가피했냐? 이제 곧 있으면 벌어질 듀얼리스트 컵, DC컵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리본 누님과 엔틱자님의 의견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걸 짚어보자면 리본 누님께서는 이게 아메노 하바키리노 미츠루기 이거 하나 준재한 딸랑 보냈다고 해가지고 미츠루기라는 테마가 약해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아마 추후 제재가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엔틱자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는 그냥 죽이겠다는 의도가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거다. 이걸로 일단 준재한 딱 해놓고 아직은 죽이지 않을게. 하지만
DC컵 끝나고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벼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말은 얼추 비슷한 것 같지만은 결은 살짝은 다른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뭐 결국에는 이 아베노 하마키리노 미츠루기를 무제한에서 준제한했다고 미츠루기라는 테마가 아예 못 쓸 정도로 파워가 약해지고 그런 건 아니다. 하지만 이제 뭐 영향이 있기는 있을 거다. 이제 핵심 초동 카드기도 하고 원핸드가 되는 대표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영향이 조금 있긴 하겠지만 치명적이냐라고 물으면 그렇지는 않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DC컵에서는 이 미츠루기 테마 보내주기 전에 이제 열심히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DC컵이나 이런 걸 좀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요번 DC컵 때는 조금 방송을 길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조금 올라가 볼까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 카드는 이제 소개할 게 이제 3개밖에 없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신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 이번 3월 리미트 레귤레이션을 보고 여러분이 느끼신 바를 혹시 총정리 한 번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리본노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소소한 폭의 변화긴 하거든요. 일단 3가지밖에 변동사항이 없었다는 거. 수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일단 그거는 바로 직후에 있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바로 직후에 있을 3월 듀얼리스트 컵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환경에 대한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제재를 할 건 하고 풀 건 풀겠다라는 식으로 3장의 카드에 대한 그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욕탐 같은 경우에는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는 이제 뭐 B티어 덱들에 대한 어느 정도 간접적인 지원, 그리고 추후에 나올 테마들에 대한 좀 연구 가능성, 기존 덱도 물론이고 그런 쪽에서 제재 완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아메노 하바키노 미츠루기는 일단 미츠루기 자체의 파워도 그렇고 용병으로서의 채용도가 워낙 높고 그 용병으로서의 활용도, 그러니까 활약도 과하게 좋았다는 점. 거기서 결국에는 미츠루기의 초동 카드를 잘 수밖에 없었고, 아메노 하바키노 미츠루기가 결국에는 준잔으로 매수를 감소를 당하면서 좀 안정성에 대한 어느 정도 타격이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네이크 아이즈 포플루스는 스네이크 아이즈 오크에 이어서 바로 무제한으로 연달아서 풀리는 좀 이례적인 제재 완화였는데, 스네이크 아이즈라는 덱이 환경권에서는 활약을 하기 힘들지만 어느 정도 포텐셜이 있는 덱임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금제 완화를 또 했다는 점. 요거는 과감하다라고 보기에는 어느 정도 우려스러운 점이 좀 따라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포플루스 같은 경우에는 단일 파워도 그렇고 이 덱이 좀 해먹은 게 많은데 왜 풀어야만 했는가라는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는 제재 완화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듀얼리스트 컵에서도 스네이크 아이즈에 대한 이제 좀 어느 정도 입지의 보장 뭐를 좀 해주는 게 아닌가. 어느 정도 활약이 좋으면 은장권에서는 스네이크 아이즈 포플스, 스네이크 아이즈라는 덱이 좀 뭐 미츠루기랑 섞던 뭐 데몬 스미스를 섞던 해서 과거의 명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나 아직 건재하다, 포플루스 무제한 먹으니까 할만한데 하라고 탑100 안으로는 한둘 명 정도 얼굴을 비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3월 듀얼리스트 컵에 대비해서 큰 변동사항은 없었지만 유의미한 좀
제재가 있었고 완화가 있었고 포플러스를 제외하면 그다음에 이제 신규 테마 뒤에서 얘기할 신규 테마에 좀 활약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환경 지금 탑 티어권에 있는 덱들을 생각해 보면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엔틱자님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3월 금제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굉장히 변동사항이 적었기 때문에 솔직히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보고 있는데 포프레스 이제 무제한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이제 그 스네이크 아이가 이제 또 다시 보일 가능성도 있고 욕망과 텅미의 항아리가 무제한이 됐기 때문에 뭐 섬도이 이런 덱들에서 또 용과하는 덱들이 보일 것 같고 이제 하바키가 중제한이 됐기 때문에 이제 미추기 용병을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는 테마들 미추기 용병을 쓰는 덱들의 테마가 조금은 감소됐지만 뭐 조금 감소됐을 뿐 아직까지는 이제 아예 못 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이제 다양한 덱들이 이제 환경권에서 이제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총 정리까지 들어봤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는 이번에 이제 새롭게 출시되는 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자, 신 셀렉션 팩 등장입니다. 이제 팩의 이름은 더 드라스틱 스톰. 사실 저는 이번에 이제 마스크드 히어로 쪽 더 넓게 나가면은 그 볼틱 썬더 이쪽까지도 출시시켜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내심했었는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카드들이 이번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얼마나 이게 카드들이 전부 지원이 나오는지, 왜냐면은 뭐 데몬 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그 데몬 스미스 뭐 말을 새기는 데몬 스미스 뭐 이런 쪽으로 먼저 출시되고 그 다음에 추가 지원이 나온 게 홍루에마였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바렛 경우처럼 따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번에 이게 다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제 이걸 그냥 통으로 묶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신규 테마 둠즈, 사이클론을 중심으로 다루는 신규 테마 혈람, 버스터, 강귀. 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본노님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둠즈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둠즈가 일단 오프라인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환경권에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덱 중에 하나거든요. 그 정도로 일단은 확실한 장점이 드로우 계열 패트랩을 맞았을 때, 예를 들어서 후아로스, 푸르리아, 증식이지 이런 걸 맞았을 때 유의미한 저점 빌드 채울 수 있다는 점. 한 장에서 두 장 내지 드로우를 주고 착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치명적인 패트랩을 흘려 맞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이게 좀 이 덱 자체의 그 기믹이 조금 독특하긴 합니다. 뭐 파괴되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이게 있거든요. 효과로 파괴되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뭐 장착 카드 갖고 오고 뭐 장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파괴 트리거에서 이제 어드밴티지를 불러오는 이런 쪽으로 덱이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색다른 기믹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유저들의 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 같고, 어느 정도 그 정도의 그 정도 관심에 보답을 할 만한 성능이 저는 있고, 추가 지원이 만약에 예정이
돼 있다면 어, 미리시도 괜찮은 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당장의 듀얼리스트 컵에서의 활약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결국에 뭐 마한 퍼미션 같은 카드가 없어서 뭐, 뭐 3전 해제 금지된 일정 이런 카드에 좀 한 번에 무너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카드들의 특징은 이제 비파괴 돌파 카드죠. 몬스터가 아니라 마법 함정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결국 상대가 후일로 돌파를 시도할 때는 둠즈가 어느 정도 좀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단점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활약상은 그다음에 이 미래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람으로 넘어가면은 현람은 이제 원시 시대 카드인 그 사이클론 있잖아요. 그쵸. 사이클론 속공 마법 그 카드에 관련된 테마거든요. 이제 뭐 묘지에 사이클론이 존재할 경우에 뭐 아니면은 상대 필드에 마법 함정이 없을 때 이 뭐 특수 소환한다 이런 쪽으로 레벨 3 몬스터들이 설계가 돼 있고 이제 6레벨 이상의 몬스터들은 속공 마법 카드입니다. 사이클론이 아니라 속공 마법 카드가 발동했을 경우에 이 카드를 패해서 특수 소환한다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서 사이클론 외에도 이제 다른 속공 마법 뭐 출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금지된 성관, 더 폴른 앤 더 버추어스 이 카드들이 혈람이랑 이제 궁합이 상당히 좋아서 만약에 이 카드들까지 땡겨서 출시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혈람도 충분히 강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공개된 정보에 의해서 그 정보들만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 두 카드의 발매 예정이 없었죠. 그래서 이 카드들은 아무리 봐도 UR급의 카드인데 공 정보가 없었다는 거는 후에 출시를 한다는 거겠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뭐 금지된 성관이랑 더 폴른 앤 더 버추어스 이거 빼고 혈람만 놓고 생각을 하면은 어 일단 둠즈 보다는 살짝 떨어지는 파워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 혈람도 이제 굉장히 좀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포텐셜이 없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롤로크버드가 좀 취약점이긴 한데 드롤로크버드가 매수가 줄어들었다는 점. 일단 준제한이라는 것도 상당히 이게 혈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 그 마스터 듀얼 환경이거든요. 그쵸. 워낙에 기빅에 서치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얀 숲 같은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드롤로크버드 매수에 줄어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속공 마법들을 이용을 해서 드로우 페이지에 서치를 하면은 드롤로크버드의 면역이 있다는 점. 요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그 얘기를 해보면은 이 혈람이 등장을 하면은 후열 위주로 이제 운영을 하는 덱들은 사실상 진짜 게임을 하기 어렵습니다. 뭐 라뷰린스라던 뭐 그런 덱들 있잖아요. 메타비트 그런 덱들은 상대가 사이클론으로 내 후열들 다 찍고 다 날려버리고 돌파를 하네 아니면 뭐 전개를 하네 이런 쪽으로 보면은 혈람도 어느 정도 이제 확실한 상성을 가지고 있는 덱으로서 좀 입지가 굳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 혈람이 이제 섬도이랑 또 궁합이 괜찮기 때문에 혈람 섬도 여기에 분명히 성관이랑 버추어스가 들어가긴 합니다. 음. 근데 이 덱도 어느 정도 이제 포텐셜이 굉장히 좋고 미래시도 괜찮은 그 테마기 때문에 당장의 혈람이랑 섬도가 엮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사이클론 자체가 이제 사이클론이랑 관련된 그 혈람 카드들로 뮤즈의 마법을 쌓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그 섬도 기믹 외에 그 돌파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혈람도 티어 중위권에서는 충분히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슬래시 버스터랑 이제 강기 카드들은 일단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카드들에 대한 그 자세한 정보가 저에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충 그 틀만 봤을 때는 당연히 둠지랑 혈람에 비해서는 주목도가 밀리고 이미 기존에 있는 그 덱들의 파워도 그 티어도 굉장히 낮죠. 그쵸. B티어권이라고 보기도 힘든 그런 테마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덱들에 엄청난 지원이 갔나 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 추가적인 지원 그래서 뭐 그냥 슬래시 버스터든 강기든 이런 카드들이 있어요. 새로운 카드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끼워 파는 끼워 판다고 하면 좀 얘기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같이 딸려서 나오는 테마들 그 다른 카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목해야 되는 거는 둠지랑 혈람이고 바로 이제 티어권에 있는 뭐 벤키시 소울, 드래곤테일, 뭐 야미도레미, 미츠루기 이런 덱이랑 그 어깨를 나란히 하기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티어 끝자락으로 밀려날 만한 가능성이 없는 덱인가?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티어 중위권에서는 어느 정도의 정확 그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월 듀얼리스트 컵에서도 좀 기대가 되기도 하죠. 얘네가 나오자마자 활약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래서 이후에 충분히 추가 지원 가능성도 있고 연구 가능성도 있고 해서 좀 이 두 개의 테마가 저는 굉장히 주목해야 할 만한 그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앤틱전이 여기 어떻게 보면 총정리라기보다는 이번에 신규 이제 추가되는 신규 테마들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그 신규 팩 공지에서 보인 카드 위주로만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네. 일단 둠즈라는 테마인데 이제 둠즈라는 테마가 이제 특이하게도 장착 마법 카드랑 이제 엑시즈 하는 그런 기믹이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그 엑시즈 몬스터밖에 없기 때문에 둠즈라는 테마가 엑시즈 테마인가 알겠는데 뭐 8렙에 2개 겹쳐가지고 내는 그런 테마인가 했는데 에이스 몬스터인 드러스티어스 보면 8렙 몬스터에 3장이나 요구하거든요. 무려 정규 소환을 하려면은 8렙 몬스터 3장을 겹쳐야 하는데 뭐 호도스 같은 그런 용병을 써가지고 이런 드러스티어스를 정규 소환으로 뽑냐 그런 게 아니고 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종 이제 메인 몬스터 이제 메인 몬스터 이제 레벨에 맞춰가지고 장착 마법 카드랑 이제 같이 엑시해서 하는 그런 테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갑작스 이제 엑시즈 하는 효과가 이제 각종 이제 방해 효과를 이제 다 지니고 있거든요. 네. 드라스티우스 효과만 봐더라도 이제 얘가 이제 엑시즈 소환에 성공하면은 필드에 다른 안면 표시 못한 장착 마법 카드 찍고 이 카드에 장착하는데 이 효과를 읽었을 때 카치아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 글쎄요. 저는 이 카드를 1번 효과 읽었을 때 아하 상대 턴에 이 카드 애쉬를 소환해가지고 상대 몬스터를 견제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전 맨 처음에 들었어요. 음, 아하 이 카드가 그러니까 마스카레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간편하게. 마스카레나가 니트나이트 나오면서 견제를 하잖아요. 음, 이 드라스티리오스 이 포지션이 니트나이트 포지션이에요. 아하 그러면은 얘가 엑시를 소환에 성공하면은 필드의 다른 안면 표시 몬스터 한 장을 장착 카드로 취급해서 장착하는 효과구나. 근데 보통 엑시를 소환이 제턴에 하는 거잖아요. 그쵸. 보통 제턴에 엑시를 소환해서 상대 필드에 억제력이 있는 몬스터를 이제 장착한다. 이게 이제 보통의 생각이 하면은 이제 고도의 듀얼리스트 자세 1번 효과를 읽었을 때 아, 이 카드 상대 턴에 엑시를 소환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 카드 상대 턴에 소환해서 상대의 전개하는 걸 방해하는 거구나.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아무튼 상대 턴에 이제 이 카드가 나오면서 방해하는 기믹이 있을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상대 턴에 방해를 하면서 이제 엑시를 소환하는 테마가 둠즈 테마고 이제 현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멘트에 적혀있듯이 사이클론을 중심으로 이제 싸우는 신규 테마라고 적혀있는데 아무래도 이 팩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이제 신규 테마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현암이란 테마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제 초딩 국룰 이제 사이클론을 발동하면은 이제 그 카드의 효과는 무효화된다.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업로드된 이제 유튜브 영상이죠. 그 사이클론을 통해서 상대 카드의 효과를 무효화하는 그런 이제 영상을 최근에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 초딩 국룰의 효과를 그 테마를 시연화시킨 테마가 바로 현암입니다. 요즘 코나미가 옛날 카드를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게 이제 만들어주긴 테마인데 이 현남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사이클론이 이제 다시 재주목을 받게 됐고 이 현남이 이제 환경에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현남을 구리려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초딩들 이 사이클론 발동해서 파괴하면은 그 카드 효과 무효되는 거잖아. 그거를 실제로 구현을 해놓은 테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슬래시 버스터랑 강기도 이제 새로운 에이스 테마가 나오는데 사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주목받는다기보다는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반찬들 중에서도 좀 약간 맛없는 반찬 그런 느낌. 이제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은 항상 맛없는 반찬이 있잖아요. 약간 그쵸. 그러니까 팩강을 하는데 막 이거 나오면 안 돼 하는데 항상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테마들입니다. 좀 얘네들한테는 좀 미안한데 어쩔 수 없어요. 직업이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쵸. 한 팩 안에 맛돌이만 이렇게 넣어놓으면 그 팩만 이제 사람들이 주구장창 살려고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맛있는 테마랑 맛없는 테마를 좀 골고루 섞어서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그 테마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예. 물론 이 테마들을 좋아해서 이 테마들 내가 고대하던 이 테마의 신규 카드가 나왔어. 뭐 이걸 뽑으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죠. 저는 그 사람들 다 존중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대중의 사람들은 항상 이 카드들이 좀 맛없는 카드들도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굴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 팩이 나온 이후에 신규 이제 환경을 좀 전망을 하자면은 일단 현남이 좀 연구돼가지고 좀 눈에 보일 것 같고요. 둠주도 아마 좀 연구해가지고 눈에 보일 것 같은데 슬래시버스랑 강기는 좀 들어가니 좀 파워가 부족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쵸. 이번에 이제 새로 출시되는 팩인 이름 갑자기 까먹었네. 더 드라스틱 스톰. 뭐 이제 이름에서도 스톰이 들어가니까 뭐 혈람 이쪽이 좀 주목되는 카드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둠즈 정도는 이제 주목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맛없는 반찬이다. 리본노님은 전형적인 코나미식 끼워 팔기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의견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이거 지원왔으니까 와 저 한번 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질 않아요. 둠즈나 혈람이면 모를까 막 괴감옥신 저건 아마 아르토메기아 쪽 카드일 거고, 그다음에 버스터 강기 쪽은 뭐 강기 카드나 뭐 이제 버스터 쪽 카드일 텐데 글쎄요. 별로 관심이 가질 않네요. 심지어 이제 이렇게 전면에다가 이렇게 추천 카드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들은 보통 울레 카드인 경우가 많아서 저걸 굳이 울레로 이렇게 내야 될까? 어차피 끼어 팔기 할 거면은 그냥 싸게라도 그냥 슈레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그죠, 오늘 진행을 했던 거는 이번에 새로 3월 1일자로 이제 리미트 레귤레이션, 마스터 듀얼 리미트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토론 리뷰를 진행했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3월 5일날 추가되는 팩 더 드라스틱 스톰에서 추가되는 이 어떤 테마들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들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 지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뭐 두 분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요새 코나미가 과거에 비해서는 좀 그 금제 변동이 좀 없거든요. 특히 요번만 해도 금지 카드가 없고, 그래서 풀 만한 카드들은 그냥 확확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이 됐었던 티아라멘트 사리카 같은 카드가 있죠. 그런 카드도 얘가 제한급인가? 얘가 3장이 있어야 포플루스가 무제한인데 사리크가 제한이다?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요. 포플루스가 무제한인데 사리크가 제한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요런 카드들 그냥 확확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엔딕자니. 저는 이 금제는 이제 다음에 나올 금제 전초전이라 생각하고 있고, 다음 금제가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금제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코멘트를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3인 토론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리본누님, 엔틱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